네, 대구 수성구 교육위 간사 맡은 이인선입니다. 오늘 이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보니까 여당 질의는 정부의 성과를 포장하고 문제는 포장지만 그럴싸하게 또 망가지고 있는 내용을 감추고 있지 않나, 또 바다는 불어닥칠 폭풍우를 감추거나 있나, 수평선 아름다움만 찬양하고 있나, 이런 염려가 됐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과연 세금 내는 국민들이 정말로 잘하고 있다고 느낄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을 추이를 살펴보면 아닌 것 같다. 국정운영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가는 길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총리님, 국무위원님들, 또 위원장님들 다 같이 미래 세대 절벽으로 향하는 기차가 되지 않도록 멈출 줄 아는 지혜를 같이 발휘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교육의 간사를 맡다 보니까 정부 재정 교부금 개편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단순 교육 재정 개편 문제가 아니고 재정 통제의 문제, 또 지방 분권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총리님, 또 우리 기획처 장관님, 교육부 모두 계시니 교부금 문제를 비롯해서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서 제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님. 네. 예, 장관님 저랑 같이 재경기 활동을 하면서 정말 장관 청문회를 거치면서 제가 정말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1일 제1차 재정운용 전략협의회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장관님 하신 말씀은 정말 우리 가슴에 딱 와닿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기억하시겠죠. 협의하고 조정하겠다. 집단 지성의 플랫폼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다른 부처 또는 관계기관이나 관계자들과 네. 계속 협의하고 소통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재정운영 전략협의회는 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 기금에 대한 논의를 한 자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석자는 기획처 장관님, 또 교육부 장관님, 또 행안부 차관님, 그리고 민간위원 14명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 빠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이렇습니다. 구성 자체가 법적 구성에 따라서 해당 의제에 따른 정부위원들과 나머지 민간위원으로 구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일반 규정되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했지만 그래도 장관님께서는 이 실체는 실은 돈을 쓰는 사람 17개 시도 교육감 지자체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내지는 참여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왜 협의회를 만들었나, 혼자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정부만이 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당사자들의 협의나 의견은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을 쭉 하면서 나중에 답변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7월 8일 대통령께서는 공개 토론회 때 그때 구체적인 개편안 제시는 안 했지만 그 이후에 44일이 지나면서 바로 산식이 나왔고, 그야말로 그때 토론회는 아무런 준비 없는 군불대기였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교육감 협의회 사람들은 정부안 백지화를 요구하고 364개 단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정부 밀실 추진을 비판하면서 오늘도 11시에 전국 교육감이 소통관에서 긴급 규탄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계속 그런 우려의 목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지난 정부의 의대 정원 때 문제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의 협의나 의견 없이 밀어붙인 결과가 그때 당시 여당에서는 일방통역이다, 불통이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셨고요. 지금도 똑같이 그때와 같은 행태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그때보다는 더 빨라서 이건 개혁이 아니고 강령을 하지 않나 하는 제가 걱정을 하면서 아무튼 저는 이런 교육이나 복지를
거꾸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의대 정원 문제가 아주 작은 부분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정권 교체의 단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협의하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는 이 재정교부금 문제가 나왔을 때 적어도 장관님께서는 군부를 떼고 내년도 정도에서 이걸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굉장히 빨리 강행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일이 뭐 정안의 또는 이재명 정부만의 과제였겠습니까? 지난 저도 초선 2012년부터 교육위원회 있었습니다. 네. 오히려 그때는 제가 22%까지 올리자고 했습니다. 나무만 봤습니다. 숲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급감하는 인구, 학령 인구의 그 감소 추이, 그다음에 우리 재정의 전반적 상황, 특히 고등교육이나 유아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저투자 상황 여기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알다시피 송원석 의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개편된다고 예, 얘기해 맞습니다. 왔고요. 그리고 예. 많은 언론들에서도 또 역대 진보건 보수건 모든 정부에서도 교육재정 교부금을 개편한다라고 다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저도요. 제 경력에 지금이야말로 있을 때 적절하고 저는 봤습니다. 예, 장관님과 같이 이 재정교부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강행을 하고 가게 되면 이 많은 그 학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이 화를 풀고 협의를 할지가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고요. 교부금 내용을 보면 핵심은 20.79입니다. 그죠?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겠다. 그 차액은 미래 대응 기금으로 넣어서 교육 인재 개정에 넣고 영유아 고등 우리가 말했던 평생 교육에다가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편에서 보면 새로운 제어를 만들어 주는 것도 투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냐? 이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님은 동의를 하셨습니까? 네, 그 서로 다른 이견을 예.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서 조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부안을 합의해서 발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돈도 교육부가 관리하지 않고 앞으로 기획처가 결정해서 교육 현장에 필요한 것도 기획처가 할 거다. 기획처가 교육부보다 더 잘하냐. 이런 교육에 관련된 것을 오히려 기획처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결코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그럼요. 나라가 뒤집혀질 것 같습니다. 저는 헌법과 분노가요. 그다음에 교육 자치의 네. 정신을 존중하고요. 뿐만 아니라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관님 산식도 받고요. 제가 봤는데 이게 너무 지금 급하게 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그렇지 않다는 제가 답만 얻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장관님께서 보면은 총 지출의 20%까지 국회 승인 없이 정부가 자체 집행이 가능한데 미래 대응 기금이 100조 정도가 온다면 20조 정도를 국회 동의 없이 기금 운용 계획에 20%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국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30조로 하려고 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나라 빚이 1,3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초과 세수는 국채 상한 규정을 잘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원금이나 채무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그 여유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지 않나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우선 교육교부금은 저희가 100% 장담합니다. 지금보다 결코 줄이는 일 없다. 계속 상향한다. 지난 20년 동안 평균 1인당 교부금이 8.5% 올랐는데 이 정부 끝날 때까지는 10.1% 올려준다. 만약에 세수가 악화돼가지고 적게 들어오면 우리가 그건 더 채워준다. 그리고 우리 지금 기금법 안에 예. 이런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는 열어놨습니다. 초중등 교육 부문에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 열어놨기 때문에 2중, 3중, 4중의 장치를 만들었고 그래서 교육 현실에서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기금 관련해서는 저희는 법령에 의해서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의 그 규정과 그리고 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당연히 심의를 국회를 거칠 것이고 집행 과정에도 국회에 거기에서 보고를 할 20% 것입니다. 정도는 심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지 않겠냐는 오해를 지금 받고 있고요. 지금 발언 시간을 들여서 이 지금 국회 방송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장관님 국회의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현재도 장관님께서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예. 예, 지금도 국회의원이시고요. 그렇게 단언적으로
그 보정을 할 수 있다 한 부분들을 아마 다들 보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기금 문제는 기금 운영 계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고요. 근데 그 기금은 이 예. 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이 예.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장관님 저하고 안다고 너무 다른 시간을 많이 그게 그렇게 좀 돼 가져가셨습니다. 있다는 뜻입니다. 20% 예, 예. 30% 충분히 여법에서 충분히 우리 변경, 변경할 수 교육에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분들이 들은 것 같으면 조금 네네. 요거 제가 설명하는 거 마치고 또 네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PPT를 보면요. 해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 과거에 세수가 많이 거쳤을 때 국회 통제 없이 너무 선심성 정책에다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영구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야말로 재정조직법을 만들어서 재정 적자 축소에 쓰도록 해놨습니다. 그다음 노르웨이 경우도 국부펀드에 넣고 필요한 경우는 재정 준칙에 따라서 3% 이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국회 의결을 통해서 쓰라고 돼 있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다국적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경제와 무관한 일시적인 경제성 세수라고 판단을 해서 반드시 0.8% 해당되는 금액만 쓸 수 있도록 봉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사례가 있는데 우리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함부로 못 쓰게 할 건가를 고민하는데 우리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하면 국회를 안 거치고 30조를 만들까 하는 고민이 엿보이게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제가 같이 그 개경이 활동하면서 국회 예산 심사가 너무 형해화된다고 굉장히 그 공무원들 앞에서 추상 같은 호동을 내리면서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미래대응기금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꼭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호중 장관님 나오셨나요? 예, 계십니까? 예. 장관님 이 안에 보니까요. 이번 개편 안에도 지방교부세도 지금 바뀌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모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예, 모수가 변동이 되는데 내국세 19.24%가 적용되는 이 세율은 그대로인데 네. 모수가 미래대응기금으로 빠져나가고 모수가 줄어드는 거에서 지금 시행하도록 돼 있죠. 뭐 그렇게 그런 셈이죠.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처음은 그렇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도 내국세 총액에서 일부가 제외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미래대응기금이 만들어졌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역 권리를 꼭 이렇게 시해하듯이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이 국민들 앞에 보이는 게 좋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모수가 빠져나가는 거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 부분은 꼭 그 마음에 두셨다가 그 원래 자꾸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미래대응기금이 모수가 빠졌다는 거는 그 명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지역 여건이 중앙보다 지역이 얼마나 더 많이 좋아졌나 어쩌나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PPT를 보면요. 한국지방세 연구원 분석이 있습니다. PPT가 안 나오네요. 예. 그게 보면 어쨌든 우리가 지방 재정이 좋아지고 이재명 정부가 세수가 늘고 좋아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자유재원 비중이 감소가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정말 과연 지방 주도의 성장 인지에 대해서 저희들 잠깐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줄어드는지 알고 계시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국가 지원 시간은 사업이 많이 예, 그렇죠. 줄어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수치로 보고 알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는 우리 조원철 법제처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어디 뒤쪽에 계시네요. 처장님 행정절차법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 이상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이번 입법 예고는 단 5일이었다고요. 그렇죠? 네, 정확한 일수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법제처에 이게 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 행정절차법상 입법 예고가 40일이 걸려야 되는데 예. 지금 이 법 부분은 5일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는 국민이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처장님 이번에 이거 5일 정도 걸렸는데요. 이런 경우 말고 이렇게 짧게 간 경우가 있는지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 저한테 좀 제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실 수 그러도록 있나요? 하겠습니다. 예.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그건 이제 소관 부처에서 여러 가지 사정 감안해서 일차적으로 그러니까요. 결정을 그런 합니다. 경우를 그리고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다음 이제 PPT를 제가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총리님 저기 저희가 여성으로서 총리까지 가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를 드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AI가 만드는 이 지금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하고 기획예산처 장관하고 둘이서 이렇게 담판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처 장관이 주먹을 쥐고 더 센 것처럼 보입니다. 하여튼 교육부 장관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많은 논란이 있는데 총리님은 여기에 그 역할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 주셨을 때 그 교육감들이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느냐고 말씀 주셨는데요. 예. 저는 그것을 교육부 장관이 대표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산 관련된 부분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예산처 장관이 대표해서 토론을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하는 각 부처가 있는 거고 예. 그 부처 간의 조정이 지금 돼서 마지막 정부안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뭐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관련 네, 총리님. 예, 그렇게 마지막 결론이 지금 나고 있기 때문에 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총리님 좀 더 일찌감치 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총리님은 안 보이고 정책실장, 기획처 장관만 보여서 부처 위에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분권의 핵심은 권한과 재정이잖아요. 여기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를 하셨고 여기서 반드시 지방 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건지 아닌지를 항상 총리님께서 유념 가지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잘 예예 들리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어쨌든 그 9월 3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올 겁니다. 그래서 애결위원으로서 과연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국회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지방목이 어떻게 바뀌는지 빠짐없이 잘 따지면서 살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흘간의 입법 5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5일 입법 예고에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어쨌든 교육감 지자체에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너무 강행한다는 게 보이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는 한승숙 총리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확정하는 것이 예. 아니냐는 건 어떤 말씀? 위원회 총리님 산하에 예.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과제로 되어 있잖아요. 관련위원회 있습니다. 예,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어떤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예, 위원으로 있는 돼 있죠. 네.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 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처에 보면 그 주무부처가 있는데도 왜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이 됐냐 하면 이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구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대 포함해서 10개 만들기가 7월 말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가 될 마지막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9월 중에 아마 발표를 할 것입니다. 이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립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9개 권역의 국립대학에 많은 예산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권역 사업이라는 게 지금까지 보면 김대중 정부 때 4대 권역 대구 섬유, 부산 신발, 광주광, 경남 기계 이렇게 4대 권역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다시 4+9 초강력으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건 5극 3특입니다. 그래서 서울권역을 빼면 4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세계대학을 하겠다는 안이 있다는데 그게 과연 결정된 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금 표를 보면 지금까지 4개권역을 나눌 때 이유가 있습니다. 저 표를 보면 그 중부권 대학 수가 72개, 서남권 65개, 영남권에 1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경권, 동남권이 각각 이렇게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4대 권역으로 나눴는데 왜 3개 대학 3개 권역으로 하는지 권역으로 하는 게 아니죠. 권역을 하는 게 아니라 실력대로 1, 2, 3을 자를 겁니까? 지금 주신 말씀들이랑 그리고 어떤 우려가 있으신지도 좀 내용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들 보고 파악해 보시기 세심하게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왜 5극 3특이고 4극이 필요하고 4대 권역인지 있습니다. 그 권역이 있는데 예산처 장관님, 권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저기 뭐 세계 대학을 1,000억씩 주겠다면 이런 발표는 나머지 대학 거점 대학들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입니다. 키워주려면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프로포저를 9개를 받았잖아요. 그걸 보면서 3개다, 5개다, 4개다 이렇게 판단해야지. 지금 제안 관련돼서는 지금 받은 부분들이 있고요. 주신 말씀들 정확하게 어떤 것 가지고 평가할 건지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정확히 좀 잘 살필 겁니다. 네. 애초에 이 사업 자체가 이게 단순 얼마나 많은 대학에 하냐에 보다는 그런 우수한 인재 또 기업 유치 기반 이것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육성할까에 더 이제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 대학에 나눠주기보다는 그런 대학의 강점, 지역의 성장 동력 이런 것들 좀 더 감안해서 확실한 성공 모델을 만들자는 게 이제 교육부의 주 구상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하여 지금 선정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저희는 재정 여건이나 또 이 사업의 추진 성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그러면서 또 추가 집중 지원 대학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